네, 북한 이슈를 전문가와 짚어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속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에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향해서 추가로 10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습했다고 하는데 센터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3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3일째 됐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고 나탄즈 주요 핵시설을 비롯해서 이란의 주요 군사 지휘관들도 이제 희생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란이 강력한 응징 보복을 천명을 하고 즉각 100여 개의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아이언돔이라고 굉장히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런 방공망이 뚫리고 그렇죠. 일부 이스라엘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로서도 또 다시 반격을 하면서 그 공격의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군사시설에 더해서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주요 기반 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그 보도에 따르면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14광구 정제 시설에 큰 불이 났다. 아, 예. 이게 무인기에 의한 이 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그 피해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측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مسلم نیرو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ضربه‌های سنگینی بر این دشمن خبیث. More is on the way. The regime doesn't know what hit them. They don't know what will hit them.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재국인 오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이 결국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해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적으로 지금 해결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예, 외교적으로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데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예.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외교적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더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생산적인 논의가 됐다. 그리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두 정상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타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거든요. 트럼프는 잘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은 이건 잘못된 일이다, 중단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란의 핵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 정치 지도자로서 강력한 보복을 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마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설지 관심인데 이번 사태가 남북 관계 긴장감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김정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란이 타격받는 걸 보면서 북한도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 2017년에 실제 미국이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 물론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방공망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들여와서 강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빠른 시간 내 핵 역량을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더욱 밀착이 필요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방어막,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굳건히 가질 생각이 높고요. 그렇다면 한반도 안보와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네, 북한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새벽에 이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으로 삐라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네, 정부가 내일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사후 처벌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정부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북 전단 살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명분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게 대북 전단 살포는 그런 위험 요인도 있지만은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 북한의 변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 권리 그런 걸 생각한다면 대북 전단이 모두 다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어쨌든 대화의 분위기를,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것과 함께 지금 현실적인 필요,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보다 현명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또 헌법 정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고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유화의 제스처를 던지고 있는 건데 북한이 어떻게 응답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그동안 소음 방송을 내놨던 북한이 그걸 중단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대화가 중단된 것이 우리 확성기나 또 우리 전단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의 속내는 남북 관계의 발전, 남북 대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 북한을 보다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